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지구와 환경을 위한 산업. Protect livelihoods around the world and keep global warming at a maximum of 1.5 degrees Celsius. Sentido, determinei que nossa neutralidade climática seja alcançada até 2050. 2060年前实现碳中和。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여기에 기업과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얼마 전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베트남. 여긴 베트남 산업의 중심 하노이입니다. 떠오르는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며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산업국 베트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면 언제나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환경 문제의 해법이 될지도 모를 중요한 행사 하나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 베트남 녹색기술 설명회인데요.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우리 녹색 기업들과 베트남 기업을 연결해주는 자리. 양국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폐기물하고 폐수 처리 쪽이 아직은 좀 더 이렇게 활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여기도 대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 쪽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 너무 좋은 기회고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 10년 이상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엔 우리 환경부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는 녹색 전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찐까먼.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 20개 회사가 참여, 베트남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녹색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곧이어서는 베트남 업체와 1대1 상담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약 2,373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국 녹색 기업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Các chính phủ Hàn và chính phủ Việt là đã có những cái mối liên kết và cũng có là đối tác toàn diện. Ngoài ra thì rất nhiều những cái quỹ ủng hộ cũng như là những cái quỹ đầu tư từ nước Hàn về Việt Nam, nên là những cái tiềm năng của những cái dự án đấy từ Việt Nam, từ Hàn đến Việt Nam rất là lớn. Nên là em muốn tập trung về mở rộng sang các đối tác của bên Hàn. 사실 이 행사들은 한배 정례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행사.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녹색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정말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국 간 녹색 전환 협력을 위한 환경 기반 시설 협력 양해 각서도 주고받았습니다. 민간 녹색 기업의 진출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시겠지만 녹색 전환은 시대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근데 이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 그러니까 한국의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이 우수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의 녹색 기술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것이
결국 녹색 산업 그 진출에 있어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원팀이 돼서 정부가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이란 특정 산업 분야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녹색 산업 규모는 급성장 중입니다. 2025년에는 약 120조 9천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 규모 역시 날로 확대되는 추세. 2022년을 기점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각국 정부 역시 경쟁적으로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 명확합니다. 투자사로서는 녹색 산업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사인 블랙록이라고 하는 투자사의 레리 핑크 회장이 몇 년 전부터 어디 가서든 다 녹색 산업 이야기만 하고 다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앞으로 창출될 유니콘 기업들, 즉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녹색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조금 등에 기반해서 녹색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곧 창업 열기로 이어지기 마련. 올해 환경 창업 대전에는 모두 268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본선에 올라온 팀들. 그런데 웃음기 하나 없이 진지한 얼굴의 이 사람. 혹시 개그맨 장동민 씨 아니세요? 장동민 씨가 창업 아이템을 겨루는 이 자리에 그것도 참가자로 왔다니요? 이 환경 창업 대전에 저도 이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초부터 이제 신청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상 순위는 글쎄요, 워낙 저희 아이템이 너무 좋으신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요.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순위는 대상 받으면 좋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3 환경창업대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친환경 HDP 환경창업대전은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창업 아이디어 부분,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기업을 선발하는 환경 창업 스타 기업 부분. 지금 열띤 발표를 하고 있는 이분들은 스타 기업 부분 참가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벼운 무게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입체 타일의 대중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연구개발. 과연 장동민 대표의 아이템은 어떤 것일까요? 장동민님께서 대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페트병 라벨지 분리 배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리 배출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페트병 라벨지 분리 배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리 배출이 잘 된 페트병은 100%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발이나 의류, 가방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을 하는데 떼고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창업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나중에 미래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와 주식 회사를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장동민 대표의 기업은 환경 창업 스타 기업 부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녹색 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되겠죠.
장동민 씨가 만든 녹색 기업.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대표의 직원 몇 명이 전부인 작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내는 것도 창업도 장동민 씨가 직접 다 했답니다. 아이템은 페트병 재활용에 관한 기술. 이미 특허까지 출원된 상태입니다. 페트병은 포장 라벨과 병에 서로 다른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 필수죠.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 다 그러하듯이 장동민 씨 역시 생활 속 작은 질문이 이 일의 시작이 됐습니다. 버릴 때 2차적으로 라벨지를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분리배출들을 해주시는데 그 전에 좀 편하게 좀 제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거든요. 드시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이제 오픈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라벨지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시고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고품질의 재활용 페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나도 이런 거 옛날에 생각한 적 있는데, 맞아, 나도 이거 옛날에 생각했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기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느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녹색 기업.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에겐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아이템들을 2차, 3차 아이템들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세계적으로도 알릴 생각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실제 재활용되는 건 약 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가? 바로 이것이 녹색 기술의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무 공간을 지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나 보던 작업 벨트가 보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척척 선별해내는 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거죠. 로봇이 플라스틱을 종류에 따라 알아서 구분해냅니다.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죠. 플라스틱이라는 게 요즘 가장 핫한 기술로 이제 뜨고 있는 뭐 열분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앞단에는 되게 하나의 선제적인 조건이 붙고 있어요. 결국에 이 생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들이 사람들이 앞단에서 그런 플라스틱들을 막 모아줬을 거라는 조건들이 다 이미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선별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인공지능으로 농촌과 도시 등 지역별 차이까지 적용하려는 중입니다. 농촌은 막걸리병, 도시엔 생수병,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현재 이 설비를 도입한 지자체는 6곳, 도입을 확정한 곳도 5군데나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추세라죠. 실제 이 설비가 설치된 남양주시로 가볼까요?
연일 각종 플라스틱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선별 작업장. 이 작업장엔 모두 3대의 설비가 설치되었는데요. 설치 후 선별 속도는 2배 이상 증가하고 비용은 2배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골라낼 때보다 선별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 정책이 재생원료의 고품질합니다. 사람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선별률이 떨어지고 또 선별률이 떨어지면서 이물질, 다른 재질들이 혼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재질의 어떤 선별률이 올라가서 나중에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AI와 로봇은 우리 시대 최첨단의 기술. 그만큼 재활용 시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겠죠. 재활용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장 중입니다. 여긴 한 제조업 공장인데요. 뭘 만드는 곳인지 마당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해온 고철들이 한가득입니다. 순도가 가장 좋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저희 같이 가는 반려동물 같은 그런 느낌의 정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철들이 반려동물 같다고요? 대표가 고철들을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건 다 쓰고 버려진 고철이 이곳에선 고부가 가치의 희귀 금속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티타늄인데요. 고철을 재활용해 그 안에 있는 티타늄만 분리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재활용 티타늄은 광석 티타늄과 99.9% 성분이 같습니다. 이 티타늄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희귀 금속 중 하나입니다. 최근 티타늄이 필요한 산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 그리고 방위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 그러니까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인 거죠. 문제는 품질. 어떻게 하면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고품질의 티타늄을 만드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이 플라스마 용해로입니다. Hello. Yes. So we'll make an ingot today by small just one, a short one. just a short one. Yes. He told me just a little stub. A little bit, yeah. And how long stub is the best, you think? 20 to 30 kilos. We'll try to know. 이전에는 없던 장비라 특별히 장비 컨설턴트까지 초빙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즈마 토치라고 하는데 플라즈마로 그 스크랩을 녹이는 기계 장비입니다. 일반 용해로들은 1500도, 1600도에서 용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플라즈마 장비는 5000도, 만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속을 자유자재로 녹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Down inside. Down inside. 재활용 티타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친환경적이지만 장비가 작동되는 방식 역시 환경을 염두에 뒀습니다. So it's very different than other aluminum melting furnaces or steel melting furnaces, where in most cases you have to have fully protective covering in order to get close to the melting chamber or the melting area. So there's no gas-fired heating similar to, let's say, some heat treating applications for steel and other things. So in that sense, it is also eco-friendly that we're using electricity to heat the titanium and in many cases
and in this instance also melted.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분야는 철강업. 전체 탄소 발생량의 40%에 육박합니다. 재활용 티타늄은 광석 티타늄에 비해 생산에 드는 에너지가 95% 가까이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 역시 95% 이상 감소합니다. 철강업에서 재활용이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 환경에서 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된 금속이나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 발자국을 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된 소재들을 더욱더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야지만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티타늄을 찾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수출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 지금 이 회사가 공들이고 있는 건 인도 시장입니다. Yeah, as you know, we are making titanium CP Kovo. You know, yeah. When you visited us, you saw our Kovo products. Yeah, in India still this titanium market is not that much full, but it is getting up. People are taking interest recently now. So maybe in the next few years it will be a good market for titanium. Okay, I will get back to you soon. Bye.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helping me. 아직 시장도 형성되지 않은 인도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래서 이 선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리사이클링한 제품을 인도에 먼저 들어가서 그 증명을 받고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략 한 1, 2년 정도가 걸려요. 이 리사이클링이나 금속 시장은 누군가 선점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후단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내가 다른 것으로 또 바꿔야 할까?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을 리사이클링 제품을 저희들이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진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총 5개국. 오늘 물건은 미국으로 갑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 기업들의 화두가 된 지금. 재활용 기술에 대한 필요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이것이겠죠. 누가 어떤 기술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느냐.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달라드는 이유가 리사이클링을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재료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어떤 공포감에 휩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리사이클링밖에 안 남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저희들이 원료를 캐올 수 있는 아직 그런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지금 팽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팽창하고 있는 녹색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각 나라들 역시 치열합니다. 올해 6월 중동 국가 오만에서는 온 세계가 놀란 그린 수소 독점 사업권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따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컨소시엄.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을 물리치고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사업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암모니아 전체량 이 135만 톤입니다. 연간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사용하는 양에 육박하는 양의 암모니아를 이제 그린 암모니아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 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니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 수소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저탄소 혹은 무탄소 배출의 수소 에너지를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만에서 지어질 그린 수소 사업단지의 규모는 여의도의 11배에 달합니다. 인근 바다에서 필요한 물을 조달하고 오만의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친환경 담수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100km의 수소 배관을 통해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로 이동되고 그린 암모니아로 바뀌어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입찰에 저희가 알만한 세계 유수의 에너지 회사들은 대부분 참여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들었었고, 벨기에라든지 덴마크,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 경쟁 국가였다라고 이제 들었고요. 환경부는 많은 비용이 드는 사전 타당성 검사와 정부 간 대화로 계약 체결을 도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면 부지를 배정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입찰제로 전환하겠다. 특히 오만 같은 경우는 왕정 국가다 보니까 또 왕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의사결정이 늦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만이 본 한국 기업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선진화된 일종의 이제 제조국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력, 기술력,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의지.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시대. 오만은 그 시대를 열어갈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 지원과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 메리가스 발전, 폐배터리 재활용 등 고도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녹색산업 트렌드에 맞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네, 환경부는 올해 초에 기업과 원팀을 이뤄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전략회의를 통해서 밀착 소통하고 또 현장 지원을 위해서 20여 개국의 수주 지원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탄소 중립, 물, 순환 경제 등 녹색 프로젝트 수요를 창출해서 우리 녹색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예 한국 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올해 초 부임한 이재권 소장은 아직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발로 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더 바빠졌죠. 베트남에서 제가 주로 만나는 기업이 한 3, 40개 정도 한국 기업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주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애로사항이 있으실 때 최대한 방문을 하고 만나 뵙고 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친환경 소각로 겸 발전소. 잘 지냈어? 네네네, 오세요. 예, 저도 여기 지역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아니면 투자자들 만날 때 한번 같이 회의를 하시죠. 하노이 근처 박린성에 설립된 이곳은 한국과 베트남 기업이 합작해 만든 베트남 최초의 민간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입니다.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하루 처리 폐기물 양만 800여 톤. 이곳은 박린성 주요 소각로 4개 중에 하나. 박린성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의 25%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도 주요 소각로에서는 하루 100톤의 생활 폐기물과 80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네, 잘 보이네요.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소각 온도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1200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00도요? 최고 온도로 올리면 무려 섭씨 5000도까지 가능하답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은 한국의 폐열 회수 기술을 이용, 인근에 연간 4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컨트롤 타워에서 직접 모니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소각로에 집어넣어. 여기가 소각로. 박린성 소각로 사업 후속으로는 인공지능 소각로를 적용. 소각로 사업 역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불에 태우는 소각로가 녹색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1차 연속 산업팩 UL 팩용이라 1050도까지 2차 연속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소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저 소각 과정에서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계속 대기 중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 사업장에서는 일산화탄소가 현재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황산화 산화물도 마찬가지로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는 기준치 이하. 특히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은 배출량 제로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좀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좀 많이 확산을 시키는 게 베트남 쪽에서도 되게 큰 수요이기도 하고요.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 모델을 이제 시작으로 비슷한 형태로 베트남 내에 좀 이렇게 확장을 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들 많이 이제 시작할 건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성, 이민위원회나 이런 쪽을 만날 때 기업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잘 안 만나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술원 쪽에 이제 요청을 해서 자료와 함께 이제 공식 요청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성에서도 흔쾌히 받아주는 편이고. 녹색 산업은 그 나라 정부가 고객일 때가 많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데까지 되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잘 운영되는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재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날 하루 이종원 소장은 또 다른 폐수 처리 업체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녹색 기업을 돕는 일, 거기엔 사명감과 자부심이 함께합니다. 저희 기계에 들어갑니다. 탈수기에 들어가면 결국은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분야인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느 나라든 자기 노력만으로 그거를 이뤄낼 수는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 기술을 가지고 베트남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현장을 방문할 때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도 후미진 곳. 이곳에 패션 산업 관련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좀 커팅 작업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제 한 2톤 정도 좀 수거해가지고 온 거 가지고 지금 바로 커팅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네. 지금 뭐 2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톤 정도 지금 커팅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패션 소재를 다루는 이 회사의 원재료들.
그런데 여기 폐기물 딱지가 붙어 있네요. 그 원재료는 바로 쓰고 남은 폐가죽. 폐가죽을 수거해 이걸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루 상태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폐가죽 가루들이 어떤 소재가 되냐면 바로 가죽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가죽 제품을 만들 때는 보통 실도 가죽실을 쓰죠. 아, 그러니까 폐가죽을 재활용해서 친환경인가요? 저희가 전혀 물을 쓰지 않거든요. 다른 재생가죽 업체들은 이제 물을 사용하는데 저희의 전체 공정 중에는 물이 전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의 공정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또 거기에다 저희가 화학약품을 쓰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이 전혀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실은 원단이 되어 친환경 옷으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들의 가죽 시트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로 탈바꿈합니다. 이 폐가죽 실의 가치에 대해 먼저 알아본 건 해외 패션계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멀리 파주의 회사까지 직접 찾아와 협업을 요청해왔죠. 이유가 뭘까요? 해외 법규는 아주 명확해요. 딱 3가지를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 두 번째는 이 제품의 리사이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적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다시 재생이 되는지, 몇 번 재생이 될 수 있는지란 N차 번수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들여다봐도 이게 친환경이다 뭐다 말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소비자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글로벌 법규에 의해, 환경 법규에 의해서 다들 적용을 하면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세계로 나가보자. 최근 이 회사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 N사는 2030년까지 전체 공급망 탄소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고 하거든요. 그 저 포인트예요. 재생원료 함유. 수출을 위해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증서 제출이 우선. 지금 그 부분부터 준비하려는 겁니다. 가장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하는 거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국가가 내 기술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좀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인증, 데이터 아니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화된 소재로 세계 시장을 노리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소재냐면요. 바로 레저용 선박 소재입니다. 보기에도 좀 다르죠? 박덕훈 대표는 틈만 나면 자신의 회사에서 배를 주문한 선주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선장님. 예, 안녕하세요. 식사를 하시고 오셨어요? 밥 먹었습니다. 아, 잘 예. 계시죠? 예. 배 어떻습니까, 요새? 배 진짜 고객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정확히 배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니까요. 레저용 선박인 이 배는 2022년 부산 국제보트쇼에서 올해의 보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존 FRP 소재보다 HDP 소재를 바꾸고 난 다음에 혹시나 뭐 연료 소모가 절감된다든가 이런 부분 없나요? 지금 아무래도 배 소재가 바뀌어서 무게가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연료 소모량으로 치면 한 40% 정도? 다운사이징이 많이 된 거네요. 예. 그럼 온실가스 배출도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뭔가 좀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검은색 배가 HDPE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국내 최초인데요. 그래서 이 배에는 파서빌리티, 가능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배, 뭐가 좀 다른가요? 제일 다른 거는 무엇보다도 연비가 굉장히 좋아진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해진 거. 따개비를 이제 안 비껴도 되는 거. 이 배는 달리면은 이 재질 자체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따개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보통의 선박은 사용기한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이 다하면 그대로 버려집니다. 재활용이 어렵죠. 하지만 이 배는 다릅니다. 배는 사용 연한이 깁니다. 약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20년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소재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20년, 30년 이상 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도 다시 녹여서 다른 물건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폐선박. 만약 배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 100% 재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낸 대안이 지금 바다 위를 누비는 가능성호가 됐습니다. 이곳은 선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요. 소재가 검은색인 건 소재 자체의 색깔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알갱이들이 친환경 선박 제작에 사용되는 HDP라는 소재입니다. 밀도 대비 강도가 높아 가볍지만 충격에 강하고 열에 녹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바로 HDPE입니다. 플라스틱도 열로 녹여서 다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열을 줘서 다시 녹일 수 있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플라스틱은 환경의 적이라고만 생각해 왔을까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오래 쓰고 난 다음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다면 플라스틱도 충분히 가능성을 지닌 소재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배의 이름처럼 말이죠. 플라스틱으로 두껍고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저탄소 소재인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간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서 플라스틱이 완전 순환 경제를 이룩해서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녹색 시장을 선점하고 녹색 성장을 주도하라. 세상을 바꾸는 한국의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이 지금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